안녕하세요. 이 가족 치료와 가족 생활 주기에 대한 강의 또 이렇게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태원 사태 때문에 다시 대면 상담, 대면 강의가 아닌 어, 사이버 강의로 다시 몇 주간 연기가 되었네요. 빨리 해결이 돼야 될 텐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그 8장 호기 가족 치료의 이론적 기초에 대해서 공부할 차례입니다. 어, 전기 가족 치료가 주로 모더니즘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면은 후기 가족 치료 이론적 기초들은 대체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니까 후기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여러 가지 이론적인 가치나 체계가 좀 더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 현대사상 이후에 나타난 또 하나의 그 철학적인 사조고 시대적인 흐름이고 또 새로운 그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타나고 주로 여성운동, 학생운동, 흑인 민권운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은 우리 모더니즘이 절대 진리를 강조하는 데 비해서 이건 상대적인 진리를 강조하고 모더니즘 사상이 전통적인 기계론적인 그런 사고에 젖어 있다면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은 모든 것을 너와 나의 상대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철학적인 사조가 모든 학문, 심지어 가족 치료나 심리학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모더니즘의 이성 중심 그런 데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품고 회의를 품고 있는 사상의 총체적인 그런 흐름을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2차 세계 대전으로 인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던 절대 진리, 절대선, 절대 가치 기준을 다 무너뜨리는 새로운 그 흐름, 새로운 철학, 새로운 종교, 새로운 사상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그 이후에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80년대부터는 문학에도 영향을 미치고 예술 전반에 미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온갖 시대 정신이나 세계관, 특별히 심리학, 가족 치료, 상담 이런 데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 가족 치료의 이론들 속에서도 이제 후반기 이론들은 주로 포스트 모더니즘 영향을 받은 이론이기 때문에 전반기에 나오는 이론들하고는 상당히 차원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접근 방법이 다른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양성이 있고 또 차이를 많이 보여주고 비본질주의를 강조하고 모더니즘은 절대선, 절대 진리, 오직 하나 선한 것이 있다, 절대 권위가 있다 이렇게 보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에 오면 모든 것이 다양하고 종교 다원주의라든지 절대 진리가 없다, 상대적이다. 모든 면에 있어서 다양성과 차이가 있다. 본질보다는 비본질이 더 강조되는 그런 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중심적이다. 뭐 특별히 중심이 되는 것이 없다. 모든 것이 다 벗어나서 새롭게 꾸미면 되고 새롭게 만들면 되고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면 되고 하는 그런 사조입니다. 또 다원적인 또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모든 사물, 사건, 의미를 다양하게 바라보게 되고 탈이성적,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옳다 그러다 이런 이성적인 사고가 탈이성적, 그것을 벗어나는 사고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후기 가족치료 개념들은 구성주의, 구조주의, 또 사회구성주의, 뭐 이런 다양한 개념, 사조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에 따라서 이론들도 새로운 사고와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이버네틱스도 1차가 있고 2차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어떤 의사소통에 있어서 또 어떤 체계의 흐름에 있어서 어떤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개념이고 피드백 개념과도 관련이 되는데 1차 사이버네틱스와 2차 사이버네틱스 이렇게 이 관점도 첫 번째, 두 번째로 이렇게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적인 사조, 철학, 사상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면서 첫 번째 1940년대 이전의 어떤 영향과 또 1940년대 훨씬 이후에 50년대, 60년대, 특히 80년대 이렇게 오면서 포스트 모더니즘 영향이 강화되면서 사이버네틱스에 대한 개념도 1차, 2차로 나누어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모더니즘 사상의 영향을 받은 1차 사이버네틱스의 그런 이론적인 틀은 일반 체계 이론, 그러니까 개인 심리 치료가 아닌 가족 치료 체계라는 것은 상호 관계, 상호 의존, 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차원에서의 관점이 일반 체계 이론입니다. 기계론적인 사고가 아닌 다양한 유기체, 살아있는 생명체, 유기체에 어떤 들어가고 나가고 또 경계선, 또 위치, 구조, 체계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일반 체계 이론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모더니즘 초기에 어떤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이론들이고 블랙박스 모델이라는 것은 가족을 하나의 블랙박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가족의 어떤 틀을 블랙박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1차 초기의 가족 치료 이론은 주로 1차 사이버네틱스의 영향을 받았고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영향을 받았던 초기의 이론들은 정신역동 이론, 또 경험적인 이론들, 구조적인 미네춘의 구조적인 이론적인 의사소통, 또 전략적인 가족치료 이런 것들은 초기의 모든 이론들은 1차 사이버네틱스의 영향을 받았고 일반 체계 이론의 영향을 많이 받고 모더니즘의 영향사조 안에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이때의 체계라는 체계의 속성은 체계라는 개념이 특별히 가족치료가 들어오면서 개인 심리치료는 체계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인트라사이킥에서 개인의 내적인 문제만 주로 다루고 개인의 심리, 내면 속에만 파헤치면 되지만 가족이라는 가족의 어떤 개념이 들어올 때 체계라는 개념, 상호 의존, 상호 연관, 상호 소통 이런 개념들이 이제 체계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의존성, 개방성, 경계선, 의사소통, 규칙 이런 것들이 다 일반적 이론 속에 담겨 있는 개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피드백도 1차 사이버네틱스에서는 단순한 피드백, 어떤 영향을 받으면 바로 그 영향에 따라서 나타나는 단순한 그런 피드백, 1차적인 피드백, 어떤 반응이 오면 그에 대한 반응을 다시 돌려주는 1차적인 단순한 피드백 과정이 일반 체계 이론이요, 1차 사이버네틱스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다면, 자, 2차 사이버네틱스,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또 사조를 받은 그런 이론의 틀은 구성주의, 사회 구성주의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개인이 함께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의미를 새롭게 만들어간다. 두 사람이 만나서 새롭게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의미를 두 사람만이 만들어내는 의미가 따로 있다. 이런 관점에서 구성주의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실은 두 사람이 만들어내는 사회적인 구성물이다. 현실은 언어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현실 속의 언어를 통해서
두 사람만이 새로운 의미를 창조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구성주의는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모더니즘 사상이 아닌 탈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두 사람이 얼마든지 상대적으로 새로운 의미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구성주의, 사회 구성주의를 말하고 후기 구조주의도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블랙박스 모델이 1차 사이버네틱스에서는 가족의 어떤 틀, 가족의 안에서의 내면적인 틀만을 따졌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에 와서는 이제 가족의 블랙박스라는 하나의 가족 안에서 내면적인 틀 플러스 관찰자 모델, 그러니까 상담을 할 때, 가족 치료를 할 때 바깥에서 상담실 바깥에서 다른 그 치료자들이 일면경을 가지고 창을 통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블랙박스 안에서 함께 치료하는 가족 치료자와 바깥에서 관찰하는 치료자가 나중에 만나서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잘됐다는 것을 다시 제시하고 숙제를 부여하고 그래서 투트랩으로 블랙박스 안에서 치료하는 가족 치료자, 바깥에서 관찰하는 치료자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2차 사이버네틱스에서 나타나는 그런 치료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기 2차 가족 치료의 어떤 이론적 틀을 만들어냈습니다. 가족 치료 이론에서 2차 후기 가족 치료 이론들로는 해결 중심 단기 치료, 가족 치료, 이야기 치료, 내러티브 어프로치, 협력 언어 체계 모델, 반영팀 모델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주로 해결 중심적으로 이야기 치료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이렇게 접근 방법, 사조, 관점에 따라서 이론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았느냐 아니면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이론의 틀이 그 관점, 바라보는 생각, 틀이 상당히 다른 것입니다. 또 체계의 속성을 보면 여기는 2차는 자율성, 그러니까 내담자, 가족 안에서의 서로 간의 자율성을 존중해주고 자기 중거성, 자기들의 어떤 옳고 그름의 틀이 자기들 안에 있습니다. 또 구조적인 결정, 자기들 안에서 결정합니다. 또 자기 조직 체계가 있고 자기가 스스로 제작해내고 그러니까 1차 사이버네틱스에서 상호 의존 경계성 규칙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자율성, 자기의 어떤 틀, 결정, 조직체, 제작 뭐 이런 것들이 전혀 다른 그런 개념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피드백도 1차 사이버네틱스에서는 단순한 피드백 치료자와 또는 그 내담자 단순한 어떤 피드백이었는데 2차에 오면은 피드백에 대한 피드백 상당히 다른 관점에서 틀을 다시 한번 넘어서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 높은 수준의 조정, 부적 피드백, 폐쇄 조직 이렇게 가족이라는 어떤 틀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또 정적인 피드백도 있고 부적인 피드백도 있는데 정적인 피드백은 자꾸 발전하고 변화하려고 가족이 노력하는 그런 반영하는 피드백이라면 부적 피드백은 안정을 취하고 더 이상 변화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차원을 일반적으로 부적 피드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런 차원에서 많은 변화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그 후기 개념들은 상당히 초기 1차 사이버네틱스 1차 초기의 가족치료 이론들보다는 그 개념에 있어서 후반기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관점이나 이론의 틀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한국 가족 상담의 전반적인 전망을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가족 상담, 아동 문제, 성인 문제 뭐 이런 걸 통해서 가족 상담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이런 차원에서
우리 사회가 상당히 가족 상담에 가족 치료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동 문제를 보면 가족 상담원에서 ADHD를 비롯해서 행동장애, 정서 문제, 섭식장애, 약물 남용, 자폐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가족 치료가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고, 또 성인 개개인에 대해서도 우리 가족 치료에서 보면 조현병이나 우울증이나 불안, 알코올 의존, 물질 남용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가족 치료를 통해서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치료를 통해서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대인관계, 부부갈등, 부모-자녀 관계, 고부 간의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도 우리 가족 치료를 통해서 훨씬 많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족 치료가 그야말로 오늘날 우리 시대에 특별히 다문화 사회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더 많이 양산되는 이 시점에서 가족 상담사가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아지고 또 더 큰 숙제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상담사로서 다양한 이론과 실제를 통하여 내 가족과 우리 이웃과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내담자 가족의 성장과 또 온전한 발전을 위해서 돕는 자의 역할을 더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특히 문화적 다양성을 가진 시대에 이 가족 상담사는 무엇보다도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가족 안에서의 다양한 문제들을 잘 이해도 해야 되고 또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실제와 실습을 통하여 문제를 끌어안고 또 새로운 해결책을 향해서 전진하는 그런 관점과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가족 상담에 대해서 우리 후기 가족 치료 이론적인 그런 틀을 우리 먼저 1차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일단